여러분, 수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어서 올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초순도 지금 굉장히 나빠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49억 4,500만 달러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나죠. 예. 이게 적자가 이만큼 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게 수출인데 수출마저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본 뉴스는 그러실 거예요. 아니, 수출이 많이 늘었다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수입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수입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면에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더 나빠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수입액 전년 대비해서 57.1%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요, 139억 달러였으니까 24.4%였거든요. 2배입니다. 2배. 2배가 더 적자가 난 거예요. 수입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수입을. 야, 참 이게 진짜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수출마저, 수입마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수출마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좀 심각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에 보시자고요. 작년 12월에도 여러분,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역대 최대라고, 600억 달러를 넘었다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607억 4천만 달러까지 됐으니까요. 그런데 수입은 더 늘어났었거든요. 613억 2천만 달러로 정확히 5억 9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5억 9천만 달러가. 5억 9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5억 9천만 달러 적자예요. 그런데 1월 10일부터 1월 1일부터 10일까지 49억 4,500만 달러가 적자가 났어요. 야,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 달 동안 5억 9천만 달러의 적자였는데 열흘 동안 49억 4,500만 달러가 적자가 났다는 것은 우리 수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단서 분명히 되지요. 물론 1월 1일부터 1월 10일 동안 열흘 동안만 이렇지, 또 20일이 되고 30일이 되면 무역수지의 적자 규모는 줄어들겠죠. 정부가 줄어들게 만들겠죠. 3월 9일 대통령 선거인데 수출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겠죠. 줄이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보면 엄청나게 지금 수출이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수출이 좋아질 거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겨울철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12월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고 1월이 적자가 난 것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입이 많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제가 보는 견해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전 세계는 공급망의 차질이 지금 오고 있어요. 공급망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급이 점점 불안해지면요.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요.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이거예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 1월 7일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5109.60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2021년 7월 2일만 하더라도 3905.14였습니다. 5천을 결국은 넘겼습니다. 결국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가 엄청난 비용을 지금 지불한다는 거예요. 한 개가 여러분 그 비용 지불이 2배 늘었다는 겁니다. 2배. 가격만 2배 늘었다는 거예요. 2배. 미주노선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많이 수출하니까 컨테이너 운임이 말입니다. 미국 서안이면 뭐 로스앤젤레스 항이나 롱비치 항이겠죠. 7,681달러였습니다. 7,681달러. 전년 같은 날이요. 4,018달러예요. 91% 올랐습니다. 91%. 그러면 여러분 운임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지금 갈패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갈패가 없다는 뜻은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점점 커지는데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뜻이.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만 수입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면 원유가 있을 거고 가스가 있을 거고 그죠? 그다가 뭐 LPG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잖아요. 게다가 광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가장 많이 쓰는 리튬이나 텅스텐이나 알루미늄이나 코발트나 뭐 다 올라갑니다. 여기에 곡물 가격은 안 올라갑니까? 국제 밀이나 콩이나 뭐 유지리나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수출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 33%, 34%, 많게는 3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수입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무역 수지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두 번째 여러분 원화가 달러당 1,2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수출이 오히려 옛날 같으면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일 때 잘 되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 2배 올라갑니다. 원자재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지만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달러로 살 때 환전해서 살 때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원화 약세가 물가를 더 올린다. 수입 물가를 더 올린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원화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 잘 될 거야. 원화가 약세일 때 수출이 잘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이. 원화가 약세면 수입 물가가 2배가 돼요. 게다가 우리는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중간재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수입하는 가격이 오르면 수출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수출 가격도. 그런데 수입 가격만큼 수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중국 때문에. 동남아 때문에. 워낙 가격이 싸니까 우리는 가격을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그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긴축에 대한 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하고 있지요.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3월쯤 한다고 하지요. 여기에다가 양적 긴축.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거 말입니다. 이거 7월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7월부터. 동시다발적 세 개가 동시에 지금 몰리고 있어요. 긴축 공포가 말입니다. 원화는요. 앞으로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원화 약세가 더 크면 수입품에 대한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고 수입품에 대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무역 수지는 그만큼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 전 세계 에너지 대란 장난 아닙니다. 유가 보세요. 어느새 78.23달러 배럴당 올라갔습니다. 서부 텍사스한 중진유가 그 어느새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지금 제가 5년 기간의 차트거든요. 5년 동안 보면 여러분 78.23달러는 적은 게 아닙니다. 78.23달러는 굉장히 높은 숫자의 국제유가예요. 여러분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요.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우리 물가 다 올라갑니다. 유가라는 게 기름이라는 게 결국은 가스값까지 같이 올리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움직이는데 필요한 게 기름인데 기름까지 올라가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유럽이 서방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안 보내고 있어요. 실제 가스의 대란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대란이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란이 결국 우리에게도 큰 불똥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말입니다. 석탄발전소 폐쇄하고 LNG 발전소 엄청 만들었잖아요. LNG 발전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수출마저도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들었는데 에너지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원화 약세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차질만 들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이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들이 경기가 다 꼬꾸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보는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를 보니까 미국 꼬꾸라지죠. 중국은 엄청 심하게 꼬꾸라지죠. 유럽도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3대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미국, 유럽이 꼬꾸라진다면 우리 수출은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에너지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우리 수출도 그만큼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면 적자가 계속될 가능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수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달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작년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역 수지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줄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무역 수지가 952억 2천만 달러까지 가던 것이 2021년 작년입니다. 294억 9천만 달러까지 줄어들었거든요.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달러가 그만큼 수출을 통해서 많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작년 12월에 적자, 1월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면 달러의 유입이 그만큼 이제는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빠져나간다는 뜻.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뜻은 여러분 결국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치명타를. 저는 이게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 사실은 무역수지가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150억 달러 가량, 150, 한 6억 달러 줄어들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달러가 점점 부족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시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우리 정확히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단서 하나더라도 이 단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수출이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12월에 적자가 났고 1월에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고 2월, 3월 이게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은 아마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3월 이후에는 3월 이후 아니면 4월 이후에는 수출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게다가 4월 같은 경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는 3월 이후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4월은 이게 배당 소득이 들어온 달이라서 또 외국인들이 다 각국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또 달러가 줄어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경제가 제가 봐서는요. 이 달러의 유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경제 전반에도 위험이 오지 않을까. 저는 올 상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의 어떤 지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듣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 지수가 커진다. 우리가 믿고 있던 단 하나 수출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 불안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합니다.